맛있는 미술, 재미있는 미술, 보이는 미술, 삶의 미술 한 스푼 넣어가세요. 아트파 도회는 친구 맺기를 주제로 펼쳐집니다. 시민들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아르코미술관의 강익중 개인전 내가 아는 것,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고 있는 역사를 몸으로 쓰다, 금주 아트팟이 만나러 나갑니다에서는 구본주 예술상 시상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어서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화환계를 만나보시고요. 인사이드 아트마켓에서는 K옥션 손희찬 경매사가 대동여 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 빛, 소리, 풍경, 현장 스케치 영상을 담았습니다. 아트파 도회 친구 맺기 시작합니다. 혹시 송년회 일정 잡으셨어요? 벌써요? 이제 11월 됐는데요. 아니에요. 11월이면 잡아야 돼요. 직장인들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 약속을 정말 시간을 잘 맞춰야 겨우겨우 송년회가 되죠. 작가시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못 만나면 1월 달에 신년회. 그러니까 1년에 3개월을 한 번 얼굴 보는데 시간 정하는 데 쓰게 되죠. 네, 우리나라 참 즐거운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워낙 바쁘게 살잖아요. 그래서 한 해 가기 전에 친구들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하면 시간 맞추다가 2개월 정도는 후딱 지나가죠. 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번 주 주제는 친구? 아, 정확히는 친구 맺기라고 잡아봤는데요.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랑 틀리게 우리가 어릴 적 생각해보면 친구 이렇게 맺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다가가서 우리 친구 할까? 그럼 상대방이 좋아.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미술하고 친구 맺기는 참 쉬워요. 미술은 항상 여러분들께 열려 있으니까 오늘부터 미술하고 친구할까? 하고 마음만 먹으면 미술은 이미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강의 중에 이제 내가 하는 것은 작가 개인이 인생에서 깨우친 지식이나 지혜를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쓰고 그것을 3인치 작은 캔버스 안에 이제 그림으로 새겨 그린 하나의 이제 드로잉이자 이제 한편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내가 아는 것이라는 어떤 주제를 바탕으로 관람객들 또 일반 시민들이 함께 전개를 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제1전 시장에서는 약 2,300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작품을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강익중 작가가 어떤 석굴암 형태를 본뜬 어떤 대형 설치 작품으로 이제 완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장선에서 그 강익중의 내가 하는 것의 어떤 본질과 가치를 조금 되짚어보는 작업을 제2전 시장 배움의 무대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배움의 무대에서는 젊은 예술가, 건축가라든지 또 무용을 하시는 분들, 또 사운드 아티스트, 이런 다양한 장르에 있는 예술가들과 에듀케이터, 큐레이터, 그리고 일반 현장을 방문하는 또 관람객들이 함께 참여와 또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작품을 전시가 끝날 때까지 어떤 교육 활동들로 채워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강익중 작가는 3인치 회화로 잘 알려졌잖아요. 네.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도 다 의미가 있고 좋은데 이게 모이면 그 힘이 엄청 막강해져요. 사실 이번 기획은 강익중 작가의 3인치 회화라는 형식에 일반 시민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용으로 채워서 이제 완성되는 방식이잖아요. 저는 이 전시 제목 내가 아는 것을 보면서 요 전시 제목이 되게 이중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는 강익중 작가의 전시이자 또 동시에는 내가 쓴 이야기가 저 전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관객이 보기에. 그래서 관객도 내 전시. 관객도 내 전시, 작가도 내 전시. 그래서 작가가 오늘 주제랑 엮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작가가 감상자를 친구로 끌어오는 너 내 친구가 돼. 나랑 같이 이걸 만들자라는 그런 전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전시장에서 글귀 하나하나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 우주는 사랑, 이거 김기현님 글씨고요. 저도 봤어요. 네.
그리고 뺏기기 전에 먹어라. 그것도 진리죠? 이지윤님, 이서윤님 자매이신 것 같아요. 상임소장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뺏어보지 않아요. 짜장면에 단무지, 짜파게티엔 김치. 이건 웹툰 작가이신 조경규님이 남긴 글귀라고 합니다. 네, 또 있어요. 배려란 아침에 화장실을 양보하는 것이다. 서예림님. 공감합니다. 즐겁지 않나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듯이 재미있는 전시입니다. 우리도 하나씩 쓸까요? 내가 아는 것? 저는 사람은 심심함을 참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트를 즐기는 거죠? 저는 모든 예술의 근간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예술을 원하는, 어떤 예술이든 원하는 이유가 심심하지 않고 싶어서 라고 생각해요. 네, 본부장님. 오히려 은구 작가가 지금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있지요. 저도 있지요. 예쁜 것은 힘이다. 아, 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를 몸으로 쓰다 전시는 1960년대 이후 예술 매체로 등장한 몸짓이 역사나 사회, 문화적인 어떤 맥락이나 관심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국제기획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8명의 국내외 작가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총 3가지의 주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집단 기억과 문화를 재구성하는 신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역사적인 집단 기억이라던가 문화적인 유산을 하나의 몸짓으로, 제스처로, 퍼포먼스로 재구성한 그런 작업들이 첫 번째 파트에서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일상의 몸짓 사회적 안무라는 주제로 진행 중인데요. 걷거나 무엇을 먹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행위 속에 내재한 어떤 사회적인 의미들을 살펴보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공동체를 퍼포밍하다라는 섹션인데요. 현재 동시대의 여러 사회적인 이슈를 하나의 어떤 안무로, 제스처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과 함께 작가들이 컬렉티비즘을 형성해서 다른 타인과의 협업이나 관계 맺기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하나의 집단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그런 작업들이 세 번째 섹션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퍼포먼스를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제 주변 분들 예를 들어봐도 미술이라고 하면 그림, 특히 유화만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맞아요. 몸을 움직이는 움직임, 넓은 무용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과 퍼포먼스를 잘 구별하지 못해서 이게 왜 미술이야 하는 경향도 사실은 좀 있고요. 그리고 좀 퍼포먼스라고 하면 뭔가 좀 세고 어둡고 어렵고 때에 따라서는 무섭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미술은 아방가르드의 역사잖아요. 특히 현대 미술은 언제나 우리가 익숙해져 왔던 그런 사고나 관습들을 짝짝 찢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번 역사를 몸으로 쓰다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이 전시 도록이 굉장히 아이고. 두껍고 네. 텍스트도 굉장히 많아요. 책장에 안 들어가요. 예, 읽어볼 만한 텍스트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배명지 큐레이터 텍스트의 한 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언어가 기입하지 못한 역사, 언어로 소환할 수 없는 역사, 언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트라우마와 부재의 역사를 몸짓으로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은 몸짓이 가진 이러한 잠재성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를 몸으로 쓰는 것은 일종의 대안적이고 저항적인 역사 쓰기가 될 수 있다. 말 그대로 언어는 규정을 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몸짓은 함축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정해져 있지 않고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사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젊은 시절에 백남준하고 오노요코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전시였고요. 또 같은 시대의 한국 미술가가 어떻게 기성 문화에 반발하고 저항했는지,
그 신문 기사에 기사 부분만 오려놓고 광고만 남겨놓은 것도 시각적으로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000년 된 도자기를 무심하게 툭 깨버리는 아이웨이웨이 작품도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마리나 아브라모비치, 제목이 발칸연의 서사시, 이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되게 참기기 좀 어려웠고요. 이렇게 제가 미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좁은 그런 편견들을 팍팍팍 쫙쫙쫙 찢어주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미술 전문가들의 평가가 너무 훌륭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미술 애호가분들, 그러니까 미술 소비자분들께서는 어떠실지 되게 궁금해요. 전시가 꽤 길거든요. 내년 1월 21일까지인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작가를 기리기 위해 친구들이 만든 상이 있어요. 구본주 예술상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연남동의 카페 본주르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아트팟에서 다녀왔습니다. 구본주 초고요. 친구고 동지고 워낙에 이제 구본주 작품에 나오는 그런 계급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는 친구들, 예술가들이 미술가들을 좀 넘어서서 예술 전반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예술상으로 붙이게 됐어요. 네. 구본주 예술상 선정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제7회 구본주 예술상 수상자 김일환 감독을 최종 결정했다. 이유는 그동안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보면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사이 혹은 뭐 경찰과 시민 아니면 가해와 피해 뭐 이런 식의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에서 그 경계에서 질문을 하는 그런 다큐들을 좀 많이 만들어 왔고 그리고 그런 작업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을 좀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 할까요? 그런 것이 저희 작품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술상이라서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다큐멘터리 관련한 영화제에서 상을 좀 받아본 적은 있었는데요. 예술상이라고 해서 받으니까 마치 저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랬더니 전화 주신 전미영 대표님께서 예,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셔가지고요.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길을 잃었네 거리는 회색빛 기침을 하고 이번에 안 만나도 혼자 다녀오셨죠? 김일란 감독님 저와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그럴 걸 그랬어요. 저도 되게 말만 있잖아 맨날. 네, 당황했던 게 미술 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도 좀 있고 아는 작가일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사실 저 김 감독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게다가 가서 이제 고백했는데 다큐멘터리를 저는 못 본 상태로 인터뷰를 갔었습니다. 그 영화 감독이자 활동가로 잘 알려진 분이 있죠. 여성주의 문화운동단체 연분홍 치마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주로 하시는데 우리한테 잘 알려진 거는 2009년에 일어났던 용산 참사를 영화로 만들었던 두 개의 문. 홍지유 감독과 함께 공동 감독을 했었고요. 이 작품으로 엠네스티 특별상, 한국영화기자협회 독립영화상 등을 수상하셨고 2005년에 마마상, Remember Me This Way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는 이 두 개의 문의 후속작 2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정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아직 못 봤네요. 방금 전 시상식 영상을 보면서 구본주 예술상은 참 따뜻한 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만들어준다니 미술과 예술 관련 그런 상들이 많잖아요. 이런 미술 관련 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상을 주는 곳들 어디서 주는가를 잘 보면은 언론사거나 아니면 미술관 아니면 기업 사실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런 상을 주는 경우보다 아닌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름대로 또 이유들이 있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구본주 예술상은 작가들의 친구들이 작가의 의지를 잇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른 상과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상에서 보면 여러 작가들과 기획자분들 그리고 역대 수상하셨던 분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7위 수상자인 김일란 감독님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는 모습 정말 훈훈하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전에 수상하셨던 분들이 다 오는 네. 게 되게 좀 놀랍다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구본주 예술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 관심과 애정을 끝까지 가져야겠습니다. 대학에서의 어떤 대학박물관이라고 하는 전시의 의미라든가 주로 일반적으로 고미술하면 답답하게 느끼는 분들이 좀 왔을 때 이런 고미술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해석도 되는구나, 이렇게 흥미롭게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시각을 좀 전시 안에 새롭게 넣어봤어요. 12세기에서 13세기 때 만들어졌던 정병에다가 저게 뭐가 꽂혀 있었을까 하는 의미를 좀 담아놓고 싶었어요. 근데 봤더니 고려 불화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 옆에 고려 불화 속 정병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버드나무가 꽂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살고자 했던 구원의 세계관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시도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버드나무가 보존 처리된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정병 외에도 저희 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매화가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매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추운 봄에서 단기간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계절 동안 보기 위해서 실제 매화에 있는 밀랍을 가지고 그 꽃을 꽂은 형태를 재현해 놓은 인간문화재 황소론 선생님의 작품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어린 왕자 속 나오는 장미의 그 모습을 다시 보존 처리해서 1년 내내 살아있는 장미를 제가 구현을 해 놓았는데요. 그런 다양한 방식들의 어떤 그 소비 혹은 현대적인 해석을 보시기 위해서 저희 박물관 꼭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신 안현정 학예사 제 그 SNS 친구거든요. 미인이시더라고요. 네, 미인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포스팅을 쭉 보다가 사실 이 전시를 우연하게 발견을 했는데 청자 정병에 살아있는 버드나무를 꽂아놓은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이 전시가 어떤 전시일까 궁금해졌죠. 그 고려의 불교 미술은 사실 굉장히 대단한 작품들이 많은데 미술사적으로 보나 아니면 작품의 가치로 보나 우리가 좀 이렇게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작품들에 그냥 되게 드물고 그냥 뭐 어렵구나 이 정도. 특히 이 수월관음도 이렇게 딱 이름을 딱 보는 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실 조금만 좀 공부를 좀 해보자면 수월은 관음이 33분이세요. 각자 이렇게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관음이 33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중에서 아픈 걸 낫게 해주는 분이세요. 이 수월 관음도를 보고 있으면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작품처럼 정병에 버드나무가 꽂혀 있는데 이 버드나무가 뭐냐 하면 약재예요. 실제로 고통을 줄여줘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약인데 아스피린의 재료예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 수월 관음도를 보고 있으면 다 버드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 아픔을 낫게 해주는 분이라는 거를 굳이 설명을 안 써도 그때 사람들은 알았던 거죠. 네. 지금 우리는 저기 왜 버드나무가 있지? 이렇게 됐지만 네, 만지지도 못하는 그 귀한 고려 청자에 버드나무 가지를 꽃꽂이로 쓰다니 그게 고미술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배워야만 할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전시를 보면서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화왕괴 이 전시는 그 대중들이 고미술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그런 의미 있는 기획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사이드 아트마켓 이번 주에는 K옥션 손희천 경매사가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소개할 대동여지도는 1861년 철종 12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김정호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의 지도들을 다 모아서 한 장으로 잘 정리한 그래서 대동여 묶어낸 지도죠. 예.
그걸 만든 사람이죠. 우리 머릿속에는 이렇게 눈 덮인 산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먼데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주의 아트팟 주제가 친구 맺기라고 해서 어떤 작품을 소개할까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끔씩 내 인생의 좌표를 그리고 방향을 알려줄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운전할 때 친절하고 싹싹한 말투로 방향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말이죠. 내비게이션은 지도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발명품이잖아요. 그런데 지도라는 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지도에 관심을 크게 갖지는 않습니다.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그런 친구 말이죠. 고미술에도 그런 작품이 있어요. 바로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입니다. 조선시대 지도의 정수로 여겨지는 대동여 지도는요, 한반도 전체를 22첩으로 나눠서 병풍처럼 펴고 접을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요. 22첩으로 모두 펼치면 가로 4m, 세로 7m에 달하는 아주 대형 지도입니다. 또 대동여 지도는 이전 필사로 제작된, 쉽게 말하면 그린 다른 지도와 달리 목판으로 제작이 되어서 그릴 때, 필사할 때 생기는 오류를 최소화했고, 또 판화의 특성상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대동여 지도 중에서 채색이 된 대동여 지도는 현재 전 세계에서 3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점은 미국의 미러키 대학과 하버드 엔칭 도서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저희 경매에 출품되었던 대동여 지도는 국내에서 유일한 채색 지도로 그 희귀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근래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또 여러 논문과 단행본들이 출판되어서 고산자의 업적이 재조명되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K옥션을 비롯한 미술시장에 또다시 고산자의 대동여 지도가 나오면 꼭 대동여 지도 한번 직접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께 금주의 추천 전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개 하겠습니다. 하혜경 작가의 개이전 염화 그리고 그리다가 카톨릭 광동대 국제성모병원 K아트 미디어 갤러리에서 펼쳐집니다. 11월 27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헬로 뮤지엄 친구의 발견전이 10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안우균 작가의 수목화 전시 시면에서를 추천드립니다. 인사동 나무화랑에서 11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 덕수궁 야외 프로젝트 빛소리 풍경입니다. 11월 밤 공기 차가울 것 같죠? 상쾌합니다. 춥던데. 두껍게 입고 가세요. 강혜란, 권민호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덕수궁 내 여러 전각들을 다양하게 활용한 장소 특정적 현대미술 전시입니다. 참여 작가들은 몇 개월 동안 덕수궁을 드나들면서 장소의 특징을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재해석 과정들을 거쳤고요. 이 프로젝트는 11월 26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주말에 덕수궁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저녁 8시쯤에 갔는데 친구분들이랑 뭐 연인들끼리 이렇게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더라고요. 도심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런 덕수궁에서 다양한 매체로 된 작품도 감상하시고 고궁의 야경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덕수궁은 유일하게 예매 없이 야간에도 9시까지 열립니다. 네. 11월 첫 주 아트팟은 덕수궁 영상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